아직도 어지럼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 일단 병원부터 가보자. 이석증이라면 정확한 검사를 받고 이석 치환술을 하면 좋아질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진료실에 의사가 없다? 이렇게 한참을 기다렸는데 도대체 의사는 언제 오는 거야? 아, 내가 신경과 의사였지. 우선 비디오 안진 검사로 내 눈의 움직임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런데 눈떨림이 없네? 분명 이석증인 줄 알았는데 이석증이 아니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18년차 신경과 전문의다. 내 어지럼의 원인도 찾지 못한다면 환자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어지럽다. 빨리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어지럼증의 원인은 대체 뭐지? 혹시 평생 이렇게 어지러운 채로 살아야 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지럽다고 다 이석증은 아닙니다. 제가 병원에서 보는 많은 어지럼증의 원인들이 있는데요. 이석증 외에도 다른 원인들, 오늘 다룰 뇌혈관 문제라든지 전정편두통이라든지 기타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심리적인 원인에 의한 어지럼,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나이대에 따라서 원인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증상에 따라서 다른 게 더 클 거고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정편두통 혹은 편두통성 어지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애매해서 저는 신경혈관성 어지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좀 연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 뇌경색이라든지 뇌혈관 협착에 의한 어지럼증,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 이런 것들 의심을 해야 돼요. 네, 그럼 혹시 이석증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지금 판정이 된 상태라면은 다음번에는 어떤 검사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병원, 다른 이비인후과나 신경과에서 이석증 아니다, 안진검사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비디오 안진검사를 다시 해봅니다. 여러 이유로 진단할 당시에 이석증이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진검사 다시 해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가, 물론 의심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지만, 오늘 다룰 뇌혈류 초음파 검사가 됩니다. 뇌혈류 초음파로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뇌 혈류, 즉 피가 잘 흐르고 있는지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귀 쪽으로 가는 혈관이 추골동맥, 기저동맥 이쪽에서 귀로 가는 혈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추골동맥, 척추동맥이라고도 하는데, 이 척추동맥이 혈류가 좋지 않으면 어지럼증 유발될 수가 있어요. 이걸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는 뇌가 얼마나 과민해져 있는지, 과흥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봅니다. 전정편두통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뇌가 과흥분되어 있으면 뇌 혈류량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혈류의 증가, 그리고 혈류 속도의 증가, 이걸 보면 나의 머리가 얼마나 예민해져 있는지, 과민해져 있는지, 그걸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보통은 사실 어지럼증보다 두통이 더 흔한 현상이기 때문에 두통이 돈만 내는 경우에, 혹은 두통 단독인 경우에 뇌혈류 초음파 역시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이제 배 초음파, 임신하면 애기 이렇게 얼굴 보는 초음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초음파랑은 조금 달라요. 혈류 속도를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갖다 대면 이 두개골을 뚫고 혈류 속도를 보게 되는데, 일부 혈관들은 이제 두개골을 뚫고 봐야 되고요. 일부 혈관들은 목 아래나 목 뒤쪽에서, 요거는 이제 뼈를 통과하지 않고 볼 수 있는 혈관들도 있어요. 내경동맥이나 아까 말씀드린 추골동맥, 기저동맥, 이런 거는 별로 문제없이 잘 보이고요. 두개골을 통과해서 보여야 되는 혈관들이 또 있거든요. 중요한 혈관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사람들, 특히 좀 나이가 있으신 여성분들이 두개골이 두꺼운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양쪽 다 혹은 한쪽이 안 보이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보통 이게 어지럼증이 있거나 두통이 있을 경우에 병원에 가면은 MRI 또는 MRA를 이제 많이 촬영을 많이 하는데요. MRI나 MRA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검사인가요? 일단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MRI, MRA도 되게 중요한 검사죠. 근데 모든 어지럼증 환자분들이 하기에는 일단 비용도 비싸고, 또 이제 MRI, MRA가 있으려면 병원의 규모가 커야지만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MRI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MRA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의 모양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미세한 혈관 협착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정말 검사긴 하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 전정편두통과 관련된, 즉 뇌가 예민해져서 생기는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MRA에서는 보이진 않습니다. 저희가 뇌혈류 초음파가 이 혈류를 보기 때문에 어차피 혈관 보는 건 똑같지 않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주로 보려고 하는 거는 뇌가 얼마나 과민해져 있냐. 이거는 MRA에서 볼 수 없고 뇌혈류 초음파에서만 보여주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MRA랑 뇌혈류 초음파는 뭐랄까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닙니다. 반대로 뇌혈류 초음파에서 혈류가 잘 흐르지만 미세한 혈관 혈착이 있을 수 있고, 그거는 MRA에서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검사는 이제 상호 보완적인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떤 질환을 의심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신경과 의사랑 상의해서 검사 여부는 결정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어지럽다라고 뇌혈류 초음파를 꼭 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때 시행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로는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전전편두통이 의심이 될 때입니다. 이 전전편두통은 젊은 분들에서는 이석증과 더불어서 두 가지 제일 흔한 어지럼증 원인이기 때문에 정말 흔합니다. 이제 어지럼이 종종 생기고 보통 진단 기준에서는 5번 이상 생겼을 때 얘기하는데, 여러 번 어지럼증이 재발이 되고 그 어지럼의 지속 시간이 5분에서 3일 정도 좀 짧게 가기도 하고 길게 가기도 하는데, 그리고 어지러울 때 두통이 동반되거나 눈앞이 번쩍이는 시각 전조가 있거나 이제 소리나 빛에 예민해지거나 이런 동반 증상이 있으면 전전편 두통을 의심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임상적으로는 비디오 안진 검사를 했을 때 전형적인 이석증 안진이 아니라 좀 특이한 안진이 보였을 때 역시 전전편 두통을 의심을 하게 돼요.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진단의 보조 목적으로 뇌혈류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혈관 협착이 의심이 될 때 역시 이제 하게 됩니다. MRA를 찍어보면 좋겠지만 그걸 바로 찍기 힘든 경우에,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 뇌혈관 협착에 의한 어지럼을 의심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한 10분에서 15분, 10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어지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따가 한 10분 있다 없어지고, 이따가 10분 있다 없어지고, 혹은 이제 뇌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는 증상들 있잖아요. 말 발음이 어둔해진다든지, 한쪽 얼굴에 마비가 온다든지, 팔다리 마비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뇌혈관 협착에 의한 어지럼을 의심을 해야 되고, MRA를 바로 찍어보기도 하지만 뇌혈류 초음파로 조금 미리 살펴보기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뇌혈류, 이제 혈관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는 검사다 보니까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질병들이 있다면은 좀 더 검사에 대한 필요성이 좀 높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뇌혈관 질환 혹은 뇌경색에 의한 어지럼증의 위험도를 올리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고령에서 그럴 거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그리고 심장병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뇌혈관 질환, 뇌경색의 위험도 올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이비인후과 진료도 좋지만 신경과 진료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아니요, 이거는 그냥 초음파기 때문에 몸에 해대는 것도 없고, 그래서 크게 준비할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뇌혈관 이제 프로브라고 하잖아요. 요 프로브 기계 조그만한 이제 장치를 여기다 갖다 대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봐야 되다 보니까 볼 때 이제 젤을 조금 묻히게 돼요. 그냥 이제 초음파는 젤이라든 중간 매개 물질이 있어야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머리에 묻는 게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머리에 이제 뭔가 부착되어 있으면 좀 촬영이 검사가 쉽지 않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크게 미리 준비하거나 할 건 없습니다. 말로만 설명드리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실제 뇌혈류 초음파 검사를 제가 받아보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뇌혈류 검사 장비가 있고요. 저희 모니터 있고, 이게 이제 프로브라고 해서 초음파 웨이브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에 이제 대가지고 이제 혈류의 흐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휘웅휘웅 소리가 들리고 화면에 웨이브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혈류가 잘 흐르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네, 원장님 이제 검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뇌혈 초음파 검사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검사 결과를 이제 판단하게 되나요? 일단은 모든 혈관이
혈류가 잘 흐르고 있는지 모양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는 거는 혈류 속도입니다.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혈류 속도가 뭐 아예 잘 안 나오거나 보통 더 흔한 거는 혈류 속도가 빨라집니다. 우리가 물이 나오는 호스 끝을 오므리게 되면 물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즉 우리 이제 혈관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과하게 빠르지 않는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뇌가 과민해져 있을 때, 과흥분되어 있으면 약간의 혈류 속도 증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요거는 다 정상이에요. 정상 혈류 흐름도 다 좋고 혈류 이제 속도 범위도 다 정상 범위입니다. 우리가 대략 머리에서 한 10개, 11개 정도 혈관을 보게 돼요. 머리 양쪽에서 뭐 앞, 중간, 뒤라든지 뒤쪽에서 흐르는 혈관 같은 걸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여드릴 분은 뇌가 좀 과민하고 과흥분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게 MCA, 중대뇌동맥 혈류 속도 기준으로 저희가 평균 혈류 속도가 70 기준으로 봅니다. 초당 70cm 이상 빨라지게 되면 뇌가 좀 과민하고 과흥분돼서 혈관이 좀 확장되기 때문에 혈류량이 많아지고 그 결과로 혈류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걸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많이 보는 전천편두통 환자분들은 한 혈류 속도가 70대, 80대, 90대 정도 좀 많이 보게 되고 또 이번 분 같은 경우는 좀 심한 분이에요. 심하게 이제 어지럼증, 두통이 같이 있는 분인데 이렇게 혈류 속도가 100 이상으로 빨라지게 되면 이분은 좀 심한 전천편두통이 있을 수 있겠구나. 물론 이게 이 검사, 뇌혈류 초음파 검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진단 보조적인 도구이고 우리가 제 증상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또 나머지 비디오 안진 검사나 다른 검사를 해서 다른 원인들 이석증, 전정신경염 이런 게 아니라는 게 배제가 된 다음에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어지럼증과 관련된 검사 몇 가지를 영상으로 남겼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모든 어지럼증의 원인이라는 게 검사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미세한 경우도 있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좀 어지럼을 전문으로 보는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정밀하게 다시 받아보시고 이전에 받았던 검사 중에서 혹시 제대로 안 된 거를 찾아서 다시 해보거나 모든 검사가 정상일 경우에 또 의심을 해야 되는 대표적으로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이라고 있어요. PPPD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을 의심해서 검사, 진찰, 진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